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10배거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친구 요새 너무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21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었던 올해 4월 달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보수적으로 바라본다. 하락의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3분기 때 갭 상승으로 올렸던 그 200달러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가 실제로 왔었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약 120주 정도를 올해 상반기 때 모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향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생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테슬라가. 왜냐하면 기가 멕시코가 일단은 좌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생산 플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계속 기존 공장을 그 부지를 늘려가지고 증산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올렸던 영상들도 지금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 친구가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이 플라잉카, 제가 먼저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론의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했었던 인터뷰를 쭉 봤는데 제가 다 듣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올해 연말에 이 프라잉카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자, 그리고 지금 프라잉카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뭐 비행기에 로드스터가 이제 얹혀져 가지고 있는 합성 사진부터 해서 막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일론이 얘기하는 플라잉카는, 그러니까 로드스터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거든요. 일반 버전과 스페이스X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제 로켓 부스트, 그 어떤 뭐 엔진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장치가 들어가 있는 버전,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로드스터에도. 그래서 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잉카 이야기로 전해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플라잉카의 개념은 하늘을 나는 그런 플라잉카가 아니고, 이게 너무나 로드스터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제로백이 1초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켓 부스트가 장착된 그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풀악셀을 밟을 경우에 차가 조금 뜰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잉카가 나온 것이지,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아무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잉카는 너무나 먼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 플라잉카 언급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냉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이 내용들이 다 틀려가지고 정말 뭐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올해 연말에 정말 현실감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 프라임카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테슬라가 우리가 엔비디아를 경험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상대적 박탈주라고 제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엔비디아에 보여졌었던 그 거의 3년 만에 10배거가 됐잖아요. 그 신호들을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그 내용들이 테슬라에 좀 보이기 시작한다. 자, 먼저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가 PER이 높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과 같은 엄청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기 전에 PER 250을 찍었던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엔비디아도 아주 고평가 영역에 존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이제 하이를 찍고 분기마다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PER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올라가는 주가 퍼센테이지보다 EPS에 찍히는 그 실적이 그 퍼센테이지를 압도하면서 PER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PER이 낮아졌었다. 이제 EPS가 워낙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테슬라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2025년 4분기도 지금 뭐 미국에서 판매량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2026년도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도에 기관들이 예측하는 연평균 성장률이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2027년도가 31%, 2028년도가 34%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9년도와 2030년도는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기관들도 혼동할 만큼의 자릿수가 세 자리가 나오는 성장률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그것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2029년도가 30년도의 성장률이. 자, 그래서 PER이 높은데 엔비디아처럼 테슬라도 실적이 역대급으로 계속 나와주면서 그것이 내년에 원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지고 계속 높아질 건데 PER은 EPS도 같이 좋아지면서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PER은 낮아지는 그것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 저는 그 신호를 우리가 2026년도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PER이 지금 312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야 그래도 엔비디아가 250이고 야 지금 2026년도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면 PER이 400도 넘어가고 500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평생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5년, 10년 해 나간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수직 계열화의 진심인 기업입니다. 즉, 애플처럼 공장을 아웃소싱 줘가지고 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에다가 이제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위 말해서 내가 전부 다 하겠다라는 그 수직 계열화를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메가팩 공장을 계속 이제 증설했잖아요. 기가 상하이부터 해서 이번에도 어디였나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이제 세 번째 공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테슬라 본사가 그 공장을 소유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가 팩토리도 다 마찬가지죠. 뭐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 4680 배터리 공장, 이제 세미트랙에 나올 이제 기가 네바다까지 전부 다 테슬라가 그 공장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EPS 상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테슬라가 아주 좋은 퍼포먼스로 실적을 내더라도 공장 부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고 이제 노후화가 되겠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비용이 빠지는데 그것이 실제로 EPS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그마치 얼마가 전체 EPS에 반영이 되느냐? 한 자릿수도 아니고 뭐 10%대도 아닙니다.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메가팩 공장을 또 기가 상해부터 해서 지금 세 번째 공장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 그 뜻은 그 감가상각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계속 이제 수직 계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35%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PER이 300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200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기관들이 미쳤나? 지금 테슬라 PER이 300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지금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그렇게 계속 올리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잖아요. 야, 그러면은 PR이 400이 넘어가는데 정신 나갔나 기관들이. 근데 기관들도 이 감가상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회계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것이 기관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안정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장이 셧다운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이제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공장을 다 이제 테슬라 본사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롭다. 근데 그것을 기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의 매력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이 엔비디아의 250대 PER부터 이 상승 모멘텀 시작됐다고 하는 부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 제가 요 최근에 이야기랑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갭이 존재를 해 오면은 여지없이 이 갭을 메꾸고 갔었던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론 그 갭을 또 여지없이 메꾸러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380의 갭이 있어요. 일론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그 380에서 $400 사이에 지금 갭이 뭐 작지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갭을 메꾸고 올라갔던 게 테슬라인데 이번에 그 갭을 메꾸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엔비디아 여러분 차트를 한 3년, 4년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개념 정리를 해보라 그러면 갭을 메우지 않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밑에가 갭이, 갭 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이제 실적에 바탕을 두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갭 상승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 있는데 악재를 만나면은 그 갭을 별다른 큰 악재 없이 메꾸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그러니까 갭 투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갭이 많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갭을 제가 말씀드린 380에서 400달러 하고도 그 아래에도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갭을 테슬라가 메우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저는 이 부분도 제가 5년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처음 겪는 경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갭이 메꿔지지 않기 시작을 했다. 자, 왜냐하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것이 실제로 EPS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기관들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하고 있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 좀 손에 잡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갭을 매꾸로 내려가기 전에 그 위에서 그냥 다 말아 올려버리고 있다. 이 부분도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을 시작했었던 그때와 꽤 유사해 보인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거의 기관들이, 매우 신뢰성 있는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30%가 넘어가고 있는 연간 성장률. 빅테크로서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갭을 메꾸지 않는 부분들, 엔비디아가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었던 때가 실제로 지금과 같은 테슬라의 PER이 매우 높았던 그때였다. 세 가지 포인트네요. 요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